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내년 3월 29일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를 앞두고 EU와 영국이 브렉시트 협상 초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어제 탑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영국 내에선 이 브렉시트 찬성파와 반대파 모두 이번 합의안에 반발하는 분위기인데 유럽연합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모습이어서 이 브렉시트의 앞날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구체적으로 어제 발표된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브렉시트 협상 초안의 내용이 뭡니까? 물론 이 초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고 또 이 영국 내에서 그리고 유럽연합 회원국들 내에서 이 추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어서 지금 뭐 완전한 내용이 다 세세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언론들의 보도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을 보자면 일단 그 최대 쟁점이었던 그동안 이 브렉시트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이 북아일랜드의 유럽연합 잔류 여기에 대해서 영국이 양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아일랜드는 아시다시피 아일랜드와 지금 맞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일랜드는 이제 유럽연합 회원국이고요. 그래서 북아일랜드도 영국이 탈퇴하더라도 자신들은 유럽연합에 남고 싶다 이제 이런 의사를 보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일단 양보를 해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아일랜드 국경 문제, 그러니까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이게 국경이 붙어 있고 이 영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일랜드와의 이제 국경 문제가 유럽연합을 이제 탈퇴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이제 문제로 대두되거든요. 다른 곳은 일단 뭐 바다로 이렇게 갈려져 있으니까 그래도 좀 그런데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국경 문제가 있어서 하드보더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체커스 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드보더라는 것은 강력하게 국경을 통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되면 유럽연합 비회원국인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와의 이제 국경 지역을 굉장히 통제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그 체커스 계획이라는 것은 국경을 통과할 때 통행이나 통관 절차를 엄격히 하는 하드보더를 막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강력하게 국경을 이제 통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분간은 분담금을 내면서 유럽연합 단일 시장에 잔류한다. 그것이 체커스 계획인데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브렉시트를 통해서 유럽연합을 탈퇴하지만 그러나 이제 현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는 체커스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아일랜드와의 국경에서 그렇게 지나치게 검색을 강화하거나 이러는 것을 좀 당분간 밀어놓자는 이제 그런 계획을 제시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체커스 계획을 과연 이제 영국과 또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받아들일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국이 이제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되면 비회원국이기 때문에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는 이제 끊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영국과 유럽연합이 새로운 또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영국도 유럽연합 회원국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모든 그런 규범이나 이런 것 등이 적용이 됐는데 이제는 새롭게 그걸 규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 협정 FTA 협상을 해서 새로운 또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협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영국이 유럽연합 관세동맹에 잔류한다는 그런 절충안을 좀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찌됐건 현실적으로 브렉시트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영국이 유럽연합과 완전히 뭐 벽을 쌓고 지낼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절충안을 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찌됐건 그 브렉시트를 영국 국민 투표를 통해서 영국 국민들이 결정한 것이 2016년 6월이었습니다. 그래서 29개월 만에 이번에 그 브렉시트 초안이 합의안이 나오게 됐고요. 영국과 유럽연합이 이제 본격적인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한 때부터 따지면 한 17개월 만에 이런 그 합의안 초안이 나오게 됐는데 특히 아시다시피 유럽연합이 결성되고 나서 이렇게 그 탈퇴하는 국가는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그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이 모든 일들이 다 전례가로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추후에 영국의 뒤를 이어서 탈퇴하는 국가가 나온다면 분명히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지금의 이런 그 여러 가지 협상 과정이나 내용, 결과물이 다 전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영국은 영국대로 또 유럽연합은 유럽연합대로 굉장히 신중하고 진지하게 지금 협상을 벌여온 끝에 이번에 그 초안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현재 그 영국 내에서 영국과 그 유럽 연합 간의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질서 있는 유럽 연합 탈퇴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그 브렉시트는 사실은 현실이고요. 이미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예정된 그 내년 3월이 되면 이제 탈퇴가 되는 거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서 있는 퇴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국이 떨어져 나가는 게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유럽연합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과 유럽연합의 문제가 되면 이게 전 세계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질서 있는 브렉시트를 해야 그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네.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나가는 건 어차피 확정이 됐는데 이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영국 내의 지금 기류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질서 있는 퇴진이 잘 될지도 지금 의문입니다. 일단은 가장 문제가 영국 내에는 지금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쪽과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쪽, 이미 브렉시트는 확정이 됐는데 국민투표 네. 통해서 아직까지도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국민투표 더 하자 뭐 이런 지금 얘기하는 쪽도 있고요. 네. 그래서 브렉시트 찬성파와 반대파가 있는데 양쪽 모두 이번 그 협상안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레사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 쪽과 협상한 끝에 협상안 초안을 가져오게 됐는데 문제는 어느 쪽의 환영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굉장히 좀 그 영국 입장에서는 안 좋은 지금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 떠나는 영국과 떠나보내는 유럽연합의 입장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유럽연합을 이제 떠나게 됐지만 유럽연합을 떠난 후에도 많은 것 혜택을 그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누리던 그런 그 혜택을 실질적으로 계속 누리고 싶어하는 거고요. 반면에 유럽연합 입장은 영국이 이렇게 자기들 국민투표 통해서 나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탈퇴를 하고 나서도 누릴 거다 누리게 되면 그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영국을 따라서 탈퇴하겠다는 국가가 생겨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유럽연합은 영국에게 냉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굉장히 징벌적인 그런 그 이 협상을 해서 무언가 내용을 좀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굉장히 안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탈퇴할 생각을 안 하게 해야 하는 것이 또 유럽연합 쪽의 지금 그 입장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영국한테 많은 것을 양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협상 초기부터 이해관계가 이제 충돌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앞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그 쟁점들을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영국의 입장과 유럽연합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는, 완전히 네. 180도 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절충하다 보니까 유럽연합도 좀 양보하고 영국도 양보하는 이런 네.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가 이번 합의안 초안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 내에서 영국 의회에서 강경파와 또 온건파들이 모두가 이 합의안에 지금 그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네. 거죠.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알지만 그렇다 해도 영국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만족하기 어려운, 네. 너무나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내용이다, 이런 좀 지적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예,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테레사 메이 총리 입장에서는 이번 합의 초안이 최악이 될 수 있다는 네. 건데, 앞서 언급된 것처럼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찬성파나 반대파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좀 이번 합의안을 지지를 해준다면 그렇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번 합의안을 영국에서 좀 인준을 받을 수 있는, 추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어느 쪽도 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테레사 메이 총리 입장에서는 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경파들의 입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획대로 브렉시트를 현실화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네. 체커스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국경 이제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비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일 때와 비슷하게 국경 관리하겠다는 그런 것이 이제 체커스 계획이고, 또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북아일랜드 쪽에서는 이제 유럽연합 잔류 원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또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브렉시트냐.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원하는 쪽은 이게 무슨 브렉시트냐는 거죠. 네. 이름만 브렉시트고 그 형식적으로만 탈퇴하는 거지 내용적으로는 계속 유럽연합에 머무는 거 아니냐, 이제 네. 이런 불만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강경파 장관들 그리고 보수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이거는 브렉시트가 아닌 거다, 이건 말장난이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고, 온건파,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반대하고 유럽연합에 잔류하는 것을 원하는 온건파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또 이번 협상에 불만이 그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중요한 몇몇 쟁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테레사 메이 총리가 양보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에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누렸던 수많은 권리를 이제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불만이 많이 있고요. 따라서 제2의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협상을 해서 브렉시트를 그냥 현실로 만들어 버릴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국민투표하자. 그 29개월 전에 그 국민투표했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이었고 난민 문제라든가 네. 여러 가지 때문에 막상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통과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한번 다시 민의를 물어보자. 네. 이제 이런 주장인데 이런 주장도 그 국민투표를 또 해서 브렉시트 여부를 물어본다는 것도 지금 현실에서는 좀 너무나 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사실 테레사 메이 총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쪽 얘기도 들어주기 어렵고 저쪽 얘기도 들어주기 어려운 좀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테레사 메이 총리 입장에서는 자신이 유럽연합과 협상을 통해서 받아온 합의안을 영국의 그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어느 쪽도 좀 이 합의안을 만족해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 영국에서 이 합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은가. 네. 이런 상황이어서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유럽연합도 비슷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유럽연합 그 테레사 메이 총리와 협상했던 유럽연합 협상 대표들이 그 회원국 대사들을 소집해가지고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이제 지지를 구하는. 그러니까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투표를 통해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인준을 해줘야 되는데 영국 내부에 지금 불만이 팽배한 것만큼 회원국들 불만이 팽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유럽연합은 어느 정도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영국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고 한다면 유럽연합 회원국들 입장에서도 아니 영국 지네들이 자기네 나라에서도 이렇게 전혀 지금 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데 네. 우리가 이걸 합의해 줘야 되느냐 그런 반발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상황은 합의안 초안이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좀 이 앞날을 예측하기가 좀 불투명하지 않나 그러네요.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 보면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하는 건 기정사실화 된 기정사실이죠. 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영국 입장에서는요 최대한 네. 딜을 하고 탈퇴하더라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점이죠. 네. 사실은 지금 딜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내년 3월이 되면 그 3월 29일 날짜입니다. 3월 29일이 되면 자동으로 탈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굳이 딜을 안 해도 탈퇴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딜을 안 하고 탈퇴하는 것을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라고 하는데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사실 영국 입장에서는 최악이죠. 영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 이 유럽연합 회원으로서 수십 년을 지내다가 이제 빠져나오게 됐는데 그 빠져나온 후에 어떻게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규정할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그 협상을 통해서 정해놓지 않게 되면 굉장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영국 입장에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구차스럽다 하더라도 그리고 100%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딜을 하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세력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그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내년 3월 29일에 아무런 딜 없이 떨어져 나가는 것인데요. 네. 그러면 아무런 합의도 없고 아무런 완충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영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영국과 유럽연합의 어떤 그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는 당장 그 식량 부족, 식량을 이렇게 이 뭐 수입하고 수출하는 이런 관계에서도 모든 것이 다 좀 막히게 되는 상황이고요. 다 새롭게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식량 부족 사태, 뭐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고 항구 이용에서도 항구 이용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더 이상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어서 항구 병목 현상 등 여러 가지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경고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이 브렉시트만 얘기하지만 우리가 브렉서더스라고 있습니다. 네. 브렉서더스 이것은 그 영국 내에 있는 유럽인들 지금 영국도 유럽연합 회원국이기 때문에 영국 내에 수많은 유럽인들이 영국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영국이 더 이상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게 되면 네. 영국 내에 있는 수많은 유럽인들이 이제 영국을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더 이상 유럽연합과 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브렉서더스 현상이 가시화될 수 있고 실제로 올해 들어서 9월까지 지금 영국 국적자가 아닌
그 유럽인들이 보유하던 일자리 13만 2천 개가 지금 영국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경제에도 상당한 지금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영국에 거주하던 유럽인 숫자가 225만여 명이 지금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것도 영국에서 통계 자료를 그 조사한 이래 최대 수치의 감소폭이라고 하는데 네. 아무튼 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영국도 혼란스럽고 또 이렇게 영국에서 생활하던 유럽인들이 영국을 떠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또 유럽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것도 상당히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요. 음. 예, 그리고 국제사회도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은 뭐 세계 금융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영국에서 이렇게 브렉서더스 현상, 그 영국을 떠나는 유럽인들의 그 탈출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세계 그 금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세계 금융이 혼란스럽게 되면 세계의 어떤 무역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 네. 예, 그런 점에서 결국 지금 이 브렉시트 협상 또 브렉시트 협상에 따라서 영국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게 영국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전 세계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봐서는 이러다가 정말 최악이라고 볼 수 있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점에서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